자, OT 시간이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저 7가지 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쭉 짚어드릴 텐데요. 쭉 뭐 한 15분, 20분에 걸쳐서 짚어드리는데 그 짚어드리는 게 1회독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정독하지 말라 그랬죠? 정독하지 마시고 다독을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독은 아무리 빨리 해도 상관없거든요. 저랑 같이 재빨리 1회독을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 2회독, 3회독, 4회독 이렇게 넘어가시는 그런 방법을, 공부 방법을 취하시면 굉장히 단시일 내에 빨리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뭐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들어가기 전에 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책이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막 서술이 돼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딸딸딸딸 외우실 필요 없다 그랬죠. 우리는 이 책의 내용 중에 60%만 기억하고 있다가 맞춰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6할 이상만 맞으면 자격증 주잖아요. 뭐 굳이 뭐 100점 맞는다고 해서 뭐 자격증을 더 주거나 뭐 이렇게 금칠해갖고 주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냐?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정말로 무조건 암기하십시오. 100%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거는 그냥 이해한 다음에 이해를 하면 암기 정도는 뭐 그냥 되니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뭐 암기도 필요 없고 그냥 단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절대 보지 마십시오. 보면 여러분들한테 해롭습니다. 그래서 까맣게 매직펜으로 칠하십시오. 뭐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단계별로 이렇게 그때그때 중요한 거, 조금 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덜 중요한 거, 그리고 우리한테 해악이 되는 거, 유해적인 기재사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법에서는 유해적인 기재사항인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책에는 있어요. 왜 책에 이런 것들이 있냐? 왜 저자들은 유해적인 기재사항을 책에다 넣어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합격하기 힘들게 하느냐? 이유가 있죠. 책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보수주의에 입각해서 써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시험 보고 나와서 수험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책에는 이 내용이 없던데요? 이거 시험에 나왔잖아요. 라고 따지게 되면은 저자 입장에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아주 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것들도 그리고 그거 한 번 나왔던 아주 이상한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그 다음에 책 쓸 때는 반드시 자기 책에다가 반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맨 처음에는 좀 얇았다가 그 다음엔 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내용 또 매해 이상한 내용이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오거든요. 또 이상한 내용 나오면은 그 문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실어야 되기 때문에 책이 점점 두꺼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이상한 내용은 매년 한두 문제 이상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는 불이타라 그러는 거거든요. 불이타? 불이의 타격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나와봤자 한두 문제예요. 우리 지금 25문제 객관식 예를 들어보면 한두 문제 빼고 나머지 그냥 20문제 이상만 맞으면은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잖아요. 왜 한두 문제에 집착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딸딸 외우는 그런 우를 범하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은 보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까맣게 지우라고 한 것 중에 분명히 올해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만 그 뭐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대비해서 이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뺏으면서 이걸 가르칠 만한 용의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저는 안 가르치고 나올 거 위주로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책도 그러니까 제가 요약하고 제가 판서해 드리는 내용 그것만 나중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찌라시만 들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25문제 기준으로 하면 20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7가지 법을 한번 볼까요?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누가 내는 세금이죠? 법인이 내는 세금이죠. 법인 말고 또 뭐가 있는데요? 민법에는 인격을 2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인이라는 인격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 자연인이라는 우리 인간, 저나 여러분 같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간들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 자연인이 내는 세금을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여기 있죠. 민법상 2가지 인격 중에 자연인이라는 인격체는 소득세를 내고요. 그리고 법인이라는 인격체는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말고 수익계산서 같은 경우에 법인은 회사지 않습니까? 법인이 어떻게 태어나죠? 자연인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죠. 법인은 등기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자, 등기된 법인이 쉽게 말하면 이제 법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회사거든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매년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얼마다, 비용이 얼마다, 그리고 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수익, 비용, 이익 이런 용어를 안 쓰고 약간 다른 용어를 씁니다. 수익 대신에 입금, 비용 대신에 손금, 이익 대신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자격증 공부를 할 때 막 읽다 보니까 이 손금 파트를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와서 이렇게 쓱 보더니, 너 손금 공부하냐? 뭐 이런 식으로, 예, 썰렁했네요. 예, 손금이라고 읽지 마시고, 예, 손금이라고 읽으십시오. 손금, 입금. 예,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수익과 비용 대신에. 자, 우리가 법인세법 파트에서 배우는 게, 수익에서 입금으로 넘어가는 세무조정을 배우고요. 비용을 열심히 세무조정을 해서 송금으로 만들 거고요. 결과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게 이익이고 입금에서 송금을 빼는 게 각사소니까 이익에서 각사소로 만드는 세무조정을 배울 겁니다. 자, 이 세무조정이 법인세의 모든 것입니다. 법인세 이거 말고 뭐 딴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뭐 토지 등 양도에 관한 소득세, 그다음에 청산소득세 뭐 이런 게 각사소 말고 사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청산소득세나 토지 등 양도에 관한 청산소득세란다. 청산에 관한 법인세나 그리고 토지 등 양도에 관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험적으로는 한 1% 나올까 말까 99% 이상이 각사소에서 나옵니다. 각사소가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조정을 하는 방법을 그리고 그래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뽑아내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점적으로 99% 이상 각사업연도 소득을 뽑아내는데 주력을 할 겁니다. 이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보지 마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게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은 간접세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부가가치세법 VAT라고 하죠. VAT, Value Added Tax, 부가된 가치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인데 예를 들어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이라는 사람이 1,000원의 물건을 팔았다고 한번 해볼까요? 병한테, 을한테. 을이 5,000원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병이 최종 소비자한테 10,000원의 물건을 팔았다고 한번 해볼까요? 열심히 가공을 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가공을 지나가다가 아무런 무가치한 돌멩이 하나를 주어서 그 돌멩이에 가공을 해서 1,000원의 물건 가치를 만든 다음에 을한테 팔고 을이 거기다가 색칠을 해서 다시 병한테 팔고 병이 그거를 가마에 넣고 열심히 구워서 결국 10,000원짜리 상품을 하나 탄생시켰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없던 가치가 최종적으로 이 갑을 병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만큼 생겨난 거죠? 10,000원이라는 가치가 지구상에 없다가 갑자기 돌멩이에서 10,000원짜리의 상품으로 뿅 생겨난 거 아닙니까? 자, 이 10,000원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부가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창출된 그 장소에는 언제나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세금이 몇 프로냐고요? 10%요. 자, 10,000원짜리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면 그 10,000원의 10%인 1,000원의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우리나라에서는 이 갑을 병한테 걷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걷냐 하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병이 이 사람한테 소비자한테 파는 순간에 여기서 곱하기 10%에서 1,000원을 걷는 방법이 있겠죠. 이것도 아주 훌륭하게 세금을 걷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독특하게 세금을 걷습니다. 어떻게 걷냐 하면 갑이 을한테 파는 순간에 물건을 넘겨주고 1,0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1,000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만큼을 더 받아옵니다. 100원을 더 받아와요. 을은요. 을이 병한테 5,000원만 받고 파는 게 아니라 5,000원 곱하기 1.1을 한 다음에 500원이라는 세금을 더 받아와요. 병 같은 경우도 최종 소비자한테 팔 때 11,000원을 받고 이 10,000원짜리 물건을 넘깁니다. 자, 을 위주로 한번 볼까요? 을이 병한테 500원 받았다 그랬죠. 근데 을이 갑한테 얼마 줬죠? 100원 줬죠. 병은요. 병이 최종 소비자한테 1,000원 받았다 그랬죠.
병이 을한테 준 돈은 얼마죠? 500원이죠. 갑은요? 갑은 그냥 을한테 100원만 받아왔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받은 돈을 다 합치면 갑은 세금적으로 100원을 을한테 받았고요. 을은 결과적으로 갑한테 준 돈 100원과 병한테 받은 돈 500원을 퉁치면 400원만큼을 세금으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병 같은 경우는 500원만큼의 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각각이 1년에 4번씩 세금을 내거든요. 과세관청에다가. 자, 이 100원과 400원과 500원을 합치면 1000원이 됩니다. 똑같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한 방에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이하게 걷어요. 이거를 갖다가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지금 뭐 부가가치세법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상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에 수십만 가지의 상품이 창출이 되고 팔리고 소비가 될 거 아닙니까? 수십만 가지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수십만 개 각각의 부가가치세가 쫓아가서 이걸 매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갑을 병과 소비자가 짜면 국가가 전혀 감시하지 못하는 국가의 감시망을 피해서 이 물건을 생산해서 소비까지, 최종 소비할 때까지 이 소비자가 만약에 아까 저는 도자기 예를 들었지만 이게 먹는 거라고 한다면 소비자가 그냥 먹어치워버리면 국가는 이 1000원짜리 상품이 1000원짜리 부가가치가 생겼다 없어졌다는 사실 자체도 모를 거 아닙니까? 국가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국가를 속이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세금 쪽에서는 탈세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감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탈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는 제도를 고안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들이 거래한 것을 국가에 걸리게 되면, 걸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국가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세금계산서라는 걸로 지금 다 이 금액들이 매겨지는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세금계산서라는 걸로 매겨지는데, 이게 매입세금계산서고요. 얘가 매출세금계산서인데, 이 사람이 500원 빼기 100원 해갖고 내는 과정이 자기가 받은 이 물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건의 매출세금 계산서 빼기 자기가 받은 모든 물건의 매입세금 계산서. 매출세금 계산서는 자기가 발행하는 거고 매입세금 계산서는 갑이 발행한 걸 받아오는 겁니다. 어쨌건 여기서 이걸 빼야 되는데 이거는 많을수록 을한테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 자기가 판 100원을 숨기려고 해도 을은 과세관청에다가 이거를 자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냅니다. 을이 낸 거를 보고 갑이 이걸 팔았구나라는 걸 과세관청은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뭐 얘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상호 감시 체제 이런 거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전단계 세액 공제법입니다. 뭐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예,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가르쳐 드릴